취업엔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취업엔 2부에는요. 정경호의 소통 리더십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모셔봐야죠. 엔하골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이분 요즘 잘 나가시죠?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네,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별명이 전국구입니다. 그래서 항상 돌아다니면서 강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 게 좋죠. 맞아요. 네.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 통해서요. 오늘의 주제를 만나보시죠. 스토리텔링의 네. 힘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중요하죠. 자기소개서가 뭐 중요하다, 자소서 중요하다. 근데 그 중에서도 스토리텔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정말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 진짜 귀에 많이 들었죠. 뭐 그렇죠. 딱지가 앉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스토리텔링 도대체 그래서 아까 예고에도 나오던데 so what?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예. 위해서 오늘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이 비단 면접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산업에서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로 잡아졌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스토리텔링을 얘기할 때 이제 두 가지 합성어죠. 스토리텔링. 그래서 이야기를 뭐 말한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좀 재미있게 얘기하고 생생한 이야기로 얘기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우리가 굳이 혹은 취업을 위한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로 단순하게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전생에 걸쳐서 직업에 대한 부분, 직장 생활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이 스토리텔링을 이해하셔서 오늘 뭐 시간 한계가 있겠지만 그 부분들을 좀 이해하셔서 평소에도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미있게 그리고 또 생생하게 네. 설득력 있게 말을 한다는 게 사실 뭐 말이 쉽지 그게 뭐 어렵죠. 그냥 네. 얘기하는 것도 어려운데. 근데 홍선희 씨는 보면 참 말을 설득력 있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저를 많이 설득시켰잖아요 그동안. 예. 그러네요. 그래서 네. 예, 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다 잘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 재미까지 넣어가지고 스토리를 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예전에는 논리, 뭐 사실만이 강조가 됐다면 요즘은 거기에 더해서 네. 뭐 재미라든지 감성이라든지 감동, 좀 느낀 점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경험이 좀 추가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예, 예. 그게 스토리가 아닐까 저희는 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 이제 구체적으로 드리기 전에 인간의 뇌는 반으로 딱 쪼개면 반반의 활동 영역이 다릅니다. 혹시 네. 좌뇌는 어떤 영역, 우뇌는 어떤 영역인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좌뇌는 인간에게 있어서 지성과 소위 말하면 지식과 혹은 논리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근데 우뇌는 소위 말해서 감정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분위기를 담당하죠. 근데 놀랍게도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던 건데 사람에게 어떤 사실과 팩트 중심으로 사람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려다 보면 좌뇌는 막 활성화되는데 우뇌는 전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스토리,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섞어서 소위 말해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 생생한 스토리들을 엮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오른쪽 뇌는 활성화되고 좌뇌는 50% 이상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게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자꾸 사실 중심보다는 우뇌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다니엘 핑크라든가 혹은 엘고 대통령도 뭐 이런 부통령이었죠. 엘고 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경영학의 고루 피터 드러커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양내형, 그러니까 감성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20세기까지는 굉장히 지성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제는 우뇌가 소위 말해서 좌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뇌가 좀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좌뇌는 사실 중심, 우뇌는 이야기 중심. 그래서 우뇌에 대한 부분을 좀 발달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뭐 이제 사실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이제 머리에 딱 들어오겠지만 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도 더 재밌어서 쉽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뻔하게 스토리를 압니다. 영화도 한번 봤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이 영화 얘기해도 되나요? 겨울왕국 3번 이상 봤거든요. 얘기해도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좋아하는 영화들 몇 가지는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야기 스토리 뻔히 아는데 왜 다시 보길까요? 이게 일종의 최면 효과인데 소위 말해서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인간이 동화가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스토리에 나를 이제 첨가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장에서도 말 그대로 표현하면 설득을 시킬 때 하나의 팩트 중에서 저 뭐 했어요 이게 아니라 제가 어느 시점에 어느 장소에서 누구랑 이러이러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감정이입이 되면서 설득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서
뻥튀기, 소위 말해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의 핵심이 뭐냐면 정말 진실되게 얘기하되 정말 살아있는 생생하고 정말 현장감 있는 얘기라는 게 진짜 스토리텔링이다.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경호 대표님 벌써 감정이입이 되셨어요. 너무 감정이입이 됩니다. 방송하실 때도 감정이입이 되세요. 겨울왕국에서는 엘사의 맞아요. 감정이입이 돼서 안나게 되세요. 아니요, 모든 레리꼬가 진짜 막 레리꼬에. 입에서 떠나질 않아요. 레리꼬. 정말 미치겠습니다, 레리꼬에. 진짜. 이게 완전 운전할 때도 레리꼬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그 이렇게 탁 산을 올라가면서 그 눈보라고 확 휘날리는데 정말 모든 걸 내려놓겠다. 근데 거기에 감정이 확 되는 것이죠. 그래요. 저는 그 드라마, 영화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게 또 증거가 아닐까. 네, 스토리가 맞습니다. 중요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전래동화도 보면은 어릴 때 여기서 지식, 교훈 이런 걸 얻어도 이야기를 통해서 얻으니까 기억에 확 남잖아요. 이런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사 시간 기억나세요? 네. 딱딱한 얘기를 이야기처럼 풀어주신 선생님들이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네, 예.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21세기 스토리텔링이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자본주의가 굉장히 심화되면서 빈익분, 부익부, 사람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가치 중심의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도대체 성공이란 무엇인지, 그러니까 점점 생각하게 되고 점점, 그러니 이게 부분이 뭡니까? 다 운해로 가고 있는 거죠. 좌뇌형에서 자꾸 운행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중심에서 가치 중심의 사회로 가는 이 부분이 그대로 스토리텔링이라는 부분의 패러다임으로 극명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MC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릴 때 베개에 누워서 했던 얘기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다 그대로 떠오릅니다. 네. 국사 시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했던 팩트 중심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입순장은 몇 년도에 어떻게 됐고 어떻게 무슨 얘기를 나누고 근데 그 얘기가 지금도 남아있다. 그래서 좌뇌보다 우뇌를 자극하는 이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은 평생을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네. 지식에 대한 얘기는 사람을 잠깐은 변화시킬 수 있지만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는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짜릿짜릿하죠. 멋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토리텔링의 위대한 힘, 이 부분들을 좀 바르게 인식하실 좀 필요가 있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도 스토리텔링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는 좀 허풍이 심한 사람들 좀 별로였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것도 더 잘할 것 같아요, 왠지. 스토리텔링. 좀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지금 점점 키워드가 뭐냐면 스토리텔링이 점점점 중요해지면서 그럼 과연 그 진정성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결국 믿음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서 이 믿음과 진정성.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광고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언론에서 광고를 때리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혹은 블로그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젠 소비자들이 단순하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무조건 믿고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들에서 효과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로 이 스토리텔링을 이용하실 때 이 진정성 다시 한번 궁극적으로 이것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대생산하시고 다시 곱씹으셔서 그래서 하나의 팁을 좀 드린다 그러면 스토리텔링의 가장 좋은 어떤 스킬로 말씀드리면 예시와 비유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전에 성철 스님 하면 딱 떠오르는 말 뭔가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이 뭔 말이요? 당연히 산이 산이지. 근데 이 깨달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먹는 건 나를 위해서 먹되 입는 건 남을 위해서 입어라. 이런 말도 있고요. 말하는 건 기술이지만 듣는 건 인격이다. 자, 결론은 뭘까요? 메시지를 굉장히 예시와 비유를 딱 들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니까 각인이 되는 거죠. 명언은 굉장히 오랫동안 남습니다. 왜일까요? 그 깨달음이 아주 축약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게 어떻게 짧고 임팩트 있게 하지만 거기에 예시와 비유에서 깨달음의 얘기를 넣을 수 있는가. 이 부분들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 가지 팁으로 더 말씀을 좀 드린다면 예전에 스피치 3S 법칙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3S. 사람을 설득하는데 3S 법칙이 있다. 첫 번째, short, sense, salt. 그래서 짧고 간결하게 얘기해라. 두 번째, 그렇죠. 감성적으로 얘기해라. 이게 이제 필링, 이게 운의 스토리텔링과 연결되겠죠. 세 번째, 솔트는 뭐야? 짜다, 자극적이다. 예시와 비유를 많이 들어줘라. 벌써 사람을 설득하는 스피치에서도 벌써 두 가지가 이미 감성적으로 얘기하라, 예시와 비유를 많이 들어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활용하셔서 면접장이 됐든 프레젠테이션이 됐든 혹은 누구를 만나시든 간에 이야기를 통하는데 이 두 가지 요소를 활용하시면 최고의 스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진정성 있게. 그래서 우리 MCK 말씀에서 뻥카 치지 마시고요. 예, 이거 전문용어 구라치지 마시고.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사람들이 이제 딱 들으면 느낌이 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정성을 줄 수 있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 상태에서 예시와 비유, 감성적으로 이야기해라.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래요. 저는 뭐 저 뻥은 안 칩니다. 저는. 예. 진정성 있게. 진정성 있게. 네.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잘 설득시킬 수 있으니까 소통도 더 잘할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운회를 깨우는 인재를 기업이 찾는 이유를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네. 뭐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제 산업 전반에 정말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고 필수적인 이제 스킬이 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기업에게서 필요한 인재는 보통 4-5가지로 얘기합니다. 잘 놀 줄 알아야 되고 디자인하면 승부할 줄 알아야 되고 스토리로 겸비가 돼야 되고 공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저는 스토리텔링을 잘하기 위해서 좀 엉뚱하지 않은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잘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놀 수 있는 사람이 먹을 때 먹고 놀 때 놀 줄 알고 자연을 즐길 줄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을 잘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경호의 소통 리더십, 엔합골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시간이 금방 갔네요. 네, 오늘 그러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마치기 전에 저희가 중요하게 한 가지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요, 저희 취업은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더욱 다양하고 빠른 뉴스, 취업 전략, 또 다양한 정보들이 함께하는 생방송 취업정보센터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려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네. 취업준비생들하고 더 가까워지고요.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저희 프로그램 시청 놓치지 마십시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는 2014 고등학교 고졸 잡콘서트가 일산 킨텍스에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이네요. 네. 열립니다. 4월 2일부터 3일까지 계속되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찾아가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한 번씩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업에는 네. 여기까지고요. 네.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에는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